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4월 8일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자, 4월 8일 기준이고요. 역시나 어제 제가 급하게 SBS 보도를 보고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예상대로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수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확정된 바 없어라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요거는 뉴스핌이라는 언론사고요.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죠. 인수위 오늘 또 8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률 추계 중 이러면서 부제로 코로나19 지원보상 손실보상률 100% 확정은 사실 아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SBS 보도를 보고 밤늦게 급하게 긴급으로 이제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중요한 것 같다. 오늘이니까 4월 8일이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인수위에서 목소리가 나올 거다. 만약에 이게 정말 맞으면 조용한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은 어떻게든 간에 인수위에서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 나올 텐데, 물론 요것도요 공문은 아니죠. 어제 SBS 뉴스도 공문은 아니고요. 오늘 또 인수위의 관계자가 얘기한 것도 공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4월 8일 기준 팩트. 그럼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너무 소상공인 사이에서 또 카페들 마찬가지일 거고, 분명히 방학지원금 주네 안 주네, 손실보상 100%네, 소급 적용하네, 논란이 또 아니 기다리면 될 거를 왜 이게 자꾸 목소리가 지금 언론이 더 부추기는 것 같다. 언론이 막 그냥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는 팩트 체크를 제가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볼게요, 상황을. 자, 6일 날이었습니다. 그죠? 6일이었죠, 우리? 오늘이 8일입니다. 자, 6일 날 이제는 3차 민생경제 분과회의가 있었죠.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자, 3차 민생경제 분과회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문으로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공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내용이 공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6일날 공문으로, 이건 팩트입니다. 착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정부로부터 현 정부죠.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인수위가 보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다 설명드렸었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그다음에 세액공제, 그죠?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얘기합니다. 손실보상 이거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채무 재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죠 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지원방안 구체화를 현 정부에게 요청했다. 인수위가. 요건 또 이제 6일날 팩트였고요. 그래서 대변인이 부대변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원부대변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재난경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그러니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동시에 가고 있는데 이거 유지할지 변경할지 논의 중인 사항이다.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6일날 공식적으로, 요거는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물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죠?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금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뉴스 분위기가 다 이 얘기였어요. 지금 윤 당선인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오늘 아마 뉴스가 대부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왜? 물가가 너무 고물가라서 돈 풀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이게 돈 풀기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러면서 뉴스가 오늘 많이 나왔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6일날의 팩트였어요. 이건 공문이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7일날 밤에, 7일날 저녁에
제가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서 7일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SBS 8시 뉴스에 어제 밤에 급하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요약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소상공인 피해를 100% 보상 계획이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100% 간다는 거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1년도 7월까지의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 이거 이때 못 받은 거 다 하겠다. SBS 보도입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동시에 간다. 근데 방역지원금 600만 원 준다. 이 얘기였어요. 어제 보도가. 추경 규모 30조 원 가량이다. 그리고 법인 택시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도 100만 원 별도 지급한다. 이게 정말 사실인 마냥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SBS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렸죠. 어제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이렇게 온 겁니다. 6일 저녁에는, 그러니까 6일의 목소리와 7일의 목소리가 완전히 너무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순간에 변하냐 이거죠. 그래서 6일 저녁에 그러니까 6일에 나왔던 요 내용은 공문으로서 팩트고, 7일에는 요거 SBS 보도는 인수위의 관계자를 빗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자칫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왜? 공문이 아니잖아요. 공문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대변인 목소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고 기자가 인수위의 관계자의 뭐 인터뷰를 했던, 물어보던 그렇겠죠. 거기서 나온 목소리잖아요. 팩트, 이게 정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사실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문이 나면 후폭풍이 장난 아니죠.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 오늘 있었어요. 오늘 댓글로서 어떤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는 댓글로 주신 거죠. 오늘 한 지인분이 본인한테 이 SBS 8시 뉴스 보도를 캡처를 해서 신이 나갖고 자기한테 보내줬대요. 이게 나온다고 이러면서 막 신이 나갖고, 그래서 그분께서 제 영상, 제 내용을 다시 캡처 떠서 팩트 체크하라고 다시 보내줬대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만 믿고 있다가 뭐가 돼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지원 정책이 정말로 원했던 것들이 그냥 다 100%의 소급 적용에 방역지원금 600까지. 주면 땡큐고, 당연히 주면 땡큐고요. 그런데 너무 앞서 나가면,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희망 고문이 되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여성 패밀리들은 팩트를 알자는 거죠. 너무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사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팩트 체크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오늘 4월 8일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럼 내일이 분명히 목소리가 나올 거다. 분명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거의 확정됐다고 나왔었거든요. 어제 8시 뉴스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니까 오늘 분명히 목소리가 나올 거다. 역시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그 기자가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아직 논의 중이다. 원칙을 갖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은 사실 아니다 라고 이제는 부정을 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여정 패밀리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섣부른 기대를 하면 정말로 그 상실감이 커요. 아시죠? 우리 작년부터 저랑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눴던 우리 소상공인 분들 아시죠?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부정확한 정보들, 부정확한 내용들 때문에 마음의 상실도 받고 분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방역지원금을 냉정하게 보고
왜냐하면 준비를 잘 해놔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셨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팩트가 아닌 거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해지자. 지금은 좀 냉정해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려요. 어제 8시 뉴스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금방 말씀드렸던 이 5가지가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100% 확실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역시나 오늘 인수위에서 확실치 않다,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관계자 통해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면 좋죠. 방역지원금 600만 원 나오면 좋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팩트만 우리 알고 있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정 패밀리 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여정 패밀리가 뭐예요?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구독하시면 여정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여정 패밀리, 제가 구독자 모임을 여정 패밀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정 패밀리 분들 구독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시죠? 이제 마지막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지금 또 8일 밤 9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요 시간대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또 금요일 날은 대학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동하고 이러느라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녁 때 이렇게 9시 47분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 저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따뜻한 댓글 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질문에 또 답변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 이제 제 방송 보시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 말고요. 아시겠지만 YTN, 그 다음에 연합뉴스 TV, 이렇게 KBS라든지 지금 이렇게 출연하고 있잖아요. JTBC는 월요일 날, 연합뉴스는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반가워도 하시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저도 반갑고 항상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웃는 일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답변도 다 달아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많으셔서 그냥 좋아요 버튼만 눌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도 지금까지 그래왔죠? 우리 여정 패밀리들 방역지원금 받았고 손실보상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받았고 이번에 이제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거 이번에 확실한 거는 정해진 건 있죠. 팩트는 지금까지 정해진 건 있죠. 현 정부는 추경 안 하고 새로운 정부가 하는데 5월 10일에 딱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던질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확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추경안이 진행이 됐는데 과연 빠르게 진행될지 아마 또 여야가 다툼이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방역지원금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 또 물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는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이죠. 그전에는 이제 4분기 거 받은 거고 이제 요번에 나오게 되면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입니다. 그죠? 이건 아시죠? 그래서 1분기 손실보상하고 대상자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좀 넓어진 대상자에 받으실 분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받았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잘 준비하셔야 될 게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금 신고 꼭 해주시고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그다음에 5월은 뭐죠? 종합소득세 신고 날이죠. 예, 종합소득세 꼭 잘 신고하십시오. 빼놓지 마시고요. 예, 이런 것까지 제가 챙겨드려요, 여러분. 그죠? 이미 법인이신 분들은 3월에 법인세 내셨을 거고 12월 법인이신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개인 사업자 우리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소득세 5월에 종합소득세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시즌상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게 딱 그 시즌상 스케줄상 이거 왠지 5월에 종합소득세니까 21년도 귀속이죠. 21년도 귀속이니까 21년도에 있는 그 소득을 잘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서 당연히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예. 물론 소상공인 분들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낮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기저효과라고 그러니까 2020년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1년도 소득이 2020년보다 높아지는 이런 기저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방역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방역지원금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방역지원금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거의 감당하기 힘들죠. 지금 새로운 정부가 감당하기 아마 힘들 거고 어떻게든 간에 방역지원금이 뭐 나오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뭐 금액이 문제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그 기준선을 정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좀 말이 길어지네.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제는 21년도 매출이 이제 더 늘어난 거죠. 반대로 이렇게 늘어난 케이스. 아니면 또 반대로 이제 줄어든 케이스 이런 있는데 줄어든 게 좋은 겁니다. 매출이 줄어야지만 뭐든지 이제 주니까.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21년도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저는 가장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매출이 19년이나 뭐 코로나 있기 전보다는 팍 줄었는데 엄청 줄었는데 근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1년도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21년도 하반기부터 위드 코로나로 해갖고 좀 풀었었죠. 그래서 그때 또 매출이 느신 분들은 21년도 매출이 좀 늘어난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19년과 비교를 할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 있기 전과 비교를 하겠지만 늘 그래왔지만 그래도 일단은 21년도 소득이 좀 낮아지는 게 사실 좋거든요. 사실 뭐 지원금을 받을 때나 아니면 뭐든 할 때나. 그래서 5월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여러분 세무사님과 꼭 여러분 그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잘 하셔서 소득 신고를 잘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빼놓지 마세요. 빼놓지 마시고 잘 신고를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영상이 지금 9시 54분이니까 또 밤 늦게 보시겠네요. 밤에 보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그래서 좋은 꿈 꾸십시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또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또 장사 준비해서 보시는 분들은 또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실 거예요. 웃는 일만 많으실 겁니다. 정말 좋은 행복한 일만 여러분께 오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잘 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행운이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